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은입니다. 네, 요즘 같은 각종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 확실한 주식 투자하시려면 철저한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크린노트에서는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첫방 모니터링 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만족스러우셨나요? 이게 항상 처음에는 네.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좀 더 이제 네.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네. 익숙해져가지고 네. 이제 좀 농담도 하면서 네. 이제 이런저런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네네.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네. 쉼없이 달려가지 않았나. 오늘 네. 좀 자세하게 네. 시청자분들 좀 이제 환기도 시켜드리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강의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 네. 그래도 어제 그만큼 꼼꼼하고 또 유익한 강의였고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오늘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350선에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2340선에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다 2343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사드 발사대 4기가 배치된 것과 또 카리브 해섬을 강타한 미국 허리케인 어마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발표된 것이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어제 이제 다음 날 장을 어떻게 예측하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여쭤보셨을 때 제가 여기 답변을 드렸을 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역시나 오늘 장을 시작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미리 대비를 해두지 않았다면 자칫하면 급등하는 종목들에 물린다거나 이제 뭐 건강하지 않은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 이제 힘겨운 장으로 마무리를 짓지 않았을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장 힘들 것이다. 대북 리스크 관련해서 조심해야 하는 장이고 월요일까지는 개인 매매라든지 이제 비중을 확실하게 찍는 그런 매매는 잠시 쉬었다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어제 방송을 보고 미리 이제 대응을 하셨다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한 치 앞 정도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해도 투자에 훨씬 더 건강하고 유익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장 리스크 관리가 중요했던 하루였다고 합니다. 네, 저희 그럼 계속해서 오늘 검색기에 포착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기는요,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네, 오늘 태양 CNL, BH, 포스링크, 하나니켈 2호, 동양 네트워크스 이렇게 총 5종목 포착이 돼 있습니다. 네, BH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폰 8 출시가 된다는 기대감에 이게 상승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신들의 전쟁 시즌 1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실제로 신들의 전쟁 시즌 1에서 아이폰 8 수혜주로서 BH를 들고 나와서 만족할 만한 수익률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 역시 좋은 종목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좋은 종목이라고 뭐 검색기에도 포착이 되고 여기저기서 이제 뭐 소식이 떠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시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우상향을 보여준다든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이다. 요새 장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BH 같은 경우에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고 추후에 자리만 좀 더 잘 잡으면 이제 재진입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이 BH가 1시 54분에 이제 포착이 되었는데 차트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1시 54분에 포착이 된 이후로 저기 이제 종가의 2% 정도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종가 기준으로 2%지 어느 정도 위에까지 두고 보셨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BH라는 종목을 잡은 이후에 여기까지 한 3%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폰 8 수혜주로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아이폰 8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이제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서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키고 움직임을 관찰하시는 게 좋다,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BH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앞으로도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가장 큰 상승세 보였던 포스링크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유로 포착이 됐을까요? 일단 포스링크 이 종목 이제 보시면은 네. 9월 18일에 새로운 이제 가상화폐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포스링크를 통해서 이제 그 검색식에 포착된 이후에 수익을 충분히 볼 수가 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을 높게 달성할 수가 있었다. 포착된 이후에 19% 정도, 이 정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 검색기에 포착된 이후에 19%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은 어느 정도 걸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런 걸러야 되는 종목들 중에서 뭐 하나니켈 2호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걸러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급등을 한다든지 이래도 웬만해서는 잡질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테마를 뒷받침되고 급등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제 테마를 잇고 바닥에서부터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들 잡아가지고 검색기에 뜬다고 무조건 이제 잡는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내가 좀 이제 대응이 느려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할 만한 좋은 종목을 뽑아서 안전하고 고수익을 달성하는 매매를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링크 안정적으로 또 수익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한번 골라볼까요? 마지막 종목, 네, 동양네트웍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동양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고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이 동양네트웍스를 통해서 어떤 이제 투자 전략이 가능했냐?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카오뱅크 IT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이슈가 되고 올라간 종목인데, 포착된 시간이 9시 31분 굉장히 초기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 31분 정도면 이 정도 9시 반 정도에 포착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 검색식을 만들면서 목적이 있었는데, 오래 가져가는 매매를 두고 보는 검색식이 아니라 이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 자리면은 더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종목들은 더 가져가겠지만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종목들이 포착되게끔 검색식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포착된 이후에 이 정도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단기 매매로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다. 역시 지금 동양네트웍스 역시도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검색시가 포착된 이후에 충분히 수익이 가능했고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제가 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강의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포착하신 다음에 뭐 적어 놓든지, 정말 공부를 통해서 1시간 만에 짜임새 있게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숨 막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1시간 안에 압축해서 요약본을 말 그대로 이제 뭐 요약집을 보는 식으로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홈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 뭐 업황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업종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1시간 안에 요약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제 강의 방송 놓치지 마시고, 오늘 강의 방송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좀 더 친숙하게 내가 알던 그게 이 분야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쉽게 하게끔 해드리는 강의를 해드릴 테니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이해를 통해서 어제 이제 강의 방송을 보고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내용 적어 놓으신다든지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밀도 높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스크린 노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강의 역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는 생각에 가슴 설레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 한 스타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싫다. 근데 강의를 하는 그 순간, 강단에 선 그 순간 너무너무 행복하다. 강단에 서는 그 시간은 어느 정도 되지가 않지만 그 준비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데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은 그 더 긴 시간의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지 내가 원하는 그 조금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 이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즐겁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소개해 드린다는 것 자체가 모르는 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파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 교사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이렇게 뭔가를 알려드리고 강단에 서서 뭔가 말씀드릴 때면 가슴 뛰고 설레이는 감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레는 순간 저는 좀 더 행복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그리고 이제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항상 저는 이제 계속해서 노력하고 더 많은 시간을 자료를 찾고 연구하면서 양질의 정보를 알려드릴 때 그 신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홈이 뭔가, AI 스피커가 뭔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제 뭐 홈 IoT가 뭔지, 뭐 스마트홈이 뭔지 이런 거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녹아들어 있는지 그리고 무슨 근거로 해서 이 업황이 좋은지는 어제 이제 정보를 알려드린 거를 통해서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좋은 거고 실제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점 그런 사례를 들어서 계속 이해가 쉽게끔 이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제 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못다 해드린 관련 종목 분석과 함께 업황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주목하셔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되고 이 종목이 그래서 왜 중요하고 이 종목을 어떻게 전략을 제시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두 눈 부릅뜨고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이제 보시면은 터치 시대는 옛말이다. 제가 항상 이 스마트홈 관련 종목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스마트홈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휴대폰을 강의 자료로 들고 온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휴대폰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과거에는 이렇게 투지폰이라든지 직접 입력을 해서 눌러지는 그 압력이라고 할까요? 그 압력을 느끼면서 휴대폰을 조작했다면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이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5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이 터치 스크린을 제대로 이제 사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노트 같은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을 정말 200% 활용하기 위해서 펜도 따로 주어지면서 이 스마트폰 그리고 터치 스크린이 대세가 되면서 와 이제 방송에서만 보고 어느 정도 화면에 대해서 이제 손으로 대면 스크린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기술이 미래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터치 스크린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뭐 화면이라든지 뭐 스크린 등에서 너무나도 상용화되어서 널리 쓰여지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야 터치 스크린이 웬 말인가 그거 미래 산업 아닌가 이랬지만 어느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눈앞으로 닥치고 우리 눈앞에 코앞으로 다가와서 실생활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터치 스크린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불과 5년 전, 6년 전, 뭐 더 나아가서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미래 산업이었는데 이렇게 당연시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당연시하게 될 산업이 무엇인가? 터치 스크린 다음으로 우리가 당연시하게 사용하게 될 기술이 무엇인가?
살펴봤는데 어제 제가 IFA 그리고 이제 내년 CES에서도 주목받을 업종 바로 스마트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음성인식을 강조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스마트홈뿐만이 아니고 실생활에 인공지능 스피커 그리고 우리의 음성인식은 생활에 너무나도 당연한 기술로서 녹아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굳이 스크린을 터치해서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냐. 제가 여기서 그냥 손을 대지 않고 말로만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면 빅스비, 아마존이라면 알렉사 이런 식으로 OK 구글 부르기만 해도 응답을 하고 OK 구글이라고 부르거나 알렉사라고 부른 이후에 검색을 해줘. 축구와 검색해줘. 사진 캡처해서 번역해줘. 이런 식의 다양한 기능들, 알람을 맞춰줘. 현재 삼성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스피커 기가진이 역시도 날씨 정보 검색이라든지 채널 검색 그리고 뭐 교통 상황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집안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 빅스비 보이시죠? 이게 삼성전자의 빅스비인데 말을 하면 바로바로 인공지능이 응답을 합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친숙한 영화 중에서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언맨이라는 유명한 영화죠. 이제 뭐 갑옷을 입고 이래가지고 이제 첨단 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갑옷을 입으면서 아이언맨에서 어떤 그 기술이 등장하냐면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아이언맨 주인공이 인공지능을 부르면서 명령을 수행하게끔 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학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미리미리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 실생활에서도 군대라든지 아니면 뭐 실생활 회사에서도 밑에 이제 직원이 있다든지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키면 하는 후임과 내가 시키기도 전에 자기가 알아서 하는 후임, 내가 시키기도 전에 자기가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후배가 있다면 어떤 후배가 더 가슴에 쏙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시키기도 전에 자기가 찾아서 하고 자기가 먼저 질문하고 다가서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후임, 그런 후배가 좀 더 눈에 들어오고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나아가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LG전자의 스마트 싱큐라는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딥싱큐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속해서 이제 행동을 하면 그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항상 이 시간에 퇴근을 하는구나. 우리 주인은 위치 기반 뭐 동의를 하라는 말이 자주 나올 겁니다. 뭐 어플을 이용한다든지 휴대폰을 사용할 때 위치 뭐 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동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기기들이 알아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시간에 항상 여기서 막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는구나. 이 시간에 이 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리는구나. 이 주인은 항상 움직이는 패턴이 비슷비슷하고 항상 이 시간에 여길 가고 이 시간에 여길 가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분석을 하면은 내 휴대폰을 알아서 분석하는데 집에 갔더니 우리 집은 나를 알아서 분석을 못하네. 스마트폰만 이제 분석을 해주고 우리 집 가전제품이 다 같이 분석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사물인터넷에 기술 들어갑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하나로 묶어서 삼성전자가 빅스비를 통해서 가전제품을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냉장고, 청소기, 더러는 집 내부 기계들에 모두 공유를 하는 사물인터넷이 바로 IoT입니다.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동을 합니다. 내가 뭐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 이 주인은 항상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나 스마트폰 혼자 알면 안 되고 모든 가전기기가 이걸 알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수집한 정보를 온 집안에 있는 가전기기들이 함께 공유합니다. 냉장고야, 집아, 청소기야, 어디야. 항상 이 시간대에 주인이 집에 들어오니까 너희도 알고 있어라. 인공지능끼리 서로 인터넷이 공유되면서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주인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그 커리큘럼을 공유하고 대처한다는 겁니다. 항상 이 시간쯤에 주인이 돌아오는구나. 얼마나 지금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실제로 가전기기에서 쓰여지고 있지 않으니까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바로 내년부터는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상용화를 해서 제품을 내놓겠다고 삼성전자는 물론 LG전자 등 유명 대기업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좀 더 발전된 인공지능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참 별게 없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와 되게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별게 아닙니다. 우리 실생활에 녹아들어가지고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거. 내가 이 스마트폰을 들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하면 이 주인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이 비슷하고 맨날 2차 타고 맨날 택시 타고 집 가고 맨날 지하철 타고 맨날 뭐 이 똑같은 버스를 타고 가는구나. 타는 버스 정해져 있고 내리는 데 정해져 있고 그런 버스가 오기 전에 스마트폰이 알아서 알려줍니다. 곧 있으면 버스 막차가 오는데 타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맞다 깜빡하고 있다가 야근하다가도 이때 딱 야근하다가도 이야 막차 시간 다 됐네 하고 불이 나게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편리한 기능들이 이제 AI에 녹아들고 이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최신 스마트폰에서는 이미 이런 기능들이 도입이 돼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항상 제가 이제 집에 갈 때마다 알려줍니다. 어느 역에서 항상 내리시는데 막차가 몇 분 남았다. 이런 인공지능이 이미 최신 스마트폰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빅스비가 그 역할을 할 것이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허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앞서서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허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혼자서 1인 가구 시대, 이제 1인 가구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인 가구로 넘어가고 있으면서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살면 뭐 아들이 어딜 나갔다 온다든지 부모님이 어딜 나갔다 오신다든지 가족들이 먼저 이렇게 어딜 나갔다 오면 오늘 날씨 어때? 뭐 아버님이 아침에 이제 막 산책을 하고 오면 뭐 할머니가 이제 물어보시죠. 애비야, 뭐 밖에 날씨가 어떠냐? 이따 산책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아버님이 아침에 이제 산책을 하고 오셔가지고 오늘 날씨가 어떻다 서로 이제 얘기도 하면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새는 다 옛말이죠. 혼자서 떨어져 사는 시대입니다. 1인 가구 시대가 계속 각광을 받고 있고 계속 이제 집을 꾸미고 원룸이 계속 흥행을 하고 있죠. 혼자 사는 시대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이 각박한 세태 속에서 어떤 기술들이 우리의 그 외로움을 달래주냐? 참 이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픈 현실인데 AI가 우리의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다 감당하지 못하고 나 혼자서는 불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걸 이제 인공지능들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이 허라는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외롭게 살아가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감정이 있는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다가 여기 이제 정이 들고 정말 이제 친분이 생기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뭐 어떻게 보면 사랑까지도 빠지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혼자서 집에서 살아갈 때 인공지능이 없이는 정말 생활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가족이 대신하던 빈자리를 AI가 대신해서 오늘 날씨가 어떠니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원래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학교 갈 때면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 때, 시청자분들 중고등학생 때 학교 다닐 때 어땠습니까? 항상 어머님이 오늘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라.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 이제 사회 나가서 혼자서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나가보니 날씨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출근 준비하고 나갈 준비해서 나오면 날씨가 추운지 그제서야 알아챕니다. 그럼 이제 이미 나왔고 늦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서 빨리 이제 출근해야지 하면서 막 뛰어갑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어머니가 하던 역할 이제 AI가 대신하게 됩니다. 밖에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 토스트 준비해놨습니다. 토스트기가 항상 이 주인은 이 시간대에 일어나서 출근을 이때 하는구나. 미리미리 알람은 그때에 맞춰서 일어나게끔 하고 8시에 출근한 다음에 7시에 알람이 자기가 알아서 작동을 합니다. 꺼져도 자기가 다시 오픈을 해서 7시면 항상 오늘은 회사 가는 날이고 주말이 아니기 때문에 평일이기 때문에 회사 가라고 알람이 울리고 토스트기에서는 자동으로 토스트가 나오고 음식이 준비되고 그리고 밖에 추우니 따뜻한 옷을 입고 가라고 옷장 같은데
인공지능 AI 스피커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이제 그 가전제품 옷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옷장에 이제 인터넷이 들어가는 겁니다. 옷장에 인터넷이 들어간다?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별다른 게 없습니다. 옷장에 인터넷이 들어가는 게 그냥 스피커랑 어느 정도 기계 말 그대로 부품 정도만 거의 부착이 되어 있어도 옷장에서 이제 스피커가 얘기를 하죠. 왜? 스마트폰 그리고 청소기 이 집에 있는 모든 가전기기들이 인터넷으로서 묶여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날씨도 공유하기 때문에 옷장이 알아서 스피커를 통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옷을 고르는데 코트를 입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패딩을 입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런 좀 더 넓은 분야의 AI가 우리 생활에 녹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리 생활 속에 녹아든 AI가 얼마나 중요하고 관련 종목은 뭐가 있을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이제 보시는 종목 바로 브리지텍입니다. 이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을 들고 온 이유, 물론 AI 스피커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이제 터치 시대는 지나가고 음성명령 시대가 다가왔는데 이 브리지텍이라는 기업이 화자 인증을 통해서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을 눈여겨보셔야 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화자 인증 시스템 플랫폼 캐치후라는 플랫폼을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이 캐치후라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캐치후? 그게 뭐지? 이러실 텐데 말 그대로 내가 말하면 스마트폰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 기능을 이 기업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플랫폼이 캐치후라는 것이고 이걸 누구와 함께 만들었냐?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자 인증을 개발한 이 기업이 뉘앙스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과 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이 기업과 함께 만든 것이 중요하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 기술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시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뭐 아이폰이나 애플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삼성을 사용하시는 분들, 우리 집안에 삼성 휴대폰이나 LG 휴대폰, 뭐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아이폰 관련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거의 이 세계 통신사나 이 대기업들에서 나오는 가전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애플의 인공지능 시리 그리고 삼성의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작용했었던 S보이스라는 거 그리고 LG의 Q보이스 어디에 기술력이 들어가 있냐? 어디에 기술이 들어가 있냐? 바로 이 미국 기업 뉘앙스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뉘앙스에서 현재 이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S보이스, Q보이스, 애플 시리가 탄생을 했고 삼성전자와 사물인터넷 사업을 협업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화자 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AI 스피커 시장에서 그리고 화자 인증 기술 시장에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애플, 삼성, LG 이름을 내놓으라 하면은 누구나 알만한 기업들의 대부분의 그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화자 인증 분야에서. 바로 이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든 플랫폼이 브리지텍의 캐치후입니다. 그렇다면 화자 인증이 왜 중요하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아이폰 그리고 삼성 이제 뭐 LG까지 이어지는 그런 휴대폰들의 인공지능들인데 지금 이 휴대폰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들어간 기술들이 모두 뉘앙스에서 나온 그런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들어간 뉘앙스와 협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빅스비 하나로 원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AI 스피커 내년에 출시 계획이다. 지금 내년은 먼 훗날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이 몇 월입니까? 9월입니다. 내년이 3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닥친 현실이고 내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1월부터는 관련 업종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기대감의 상승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냐면
뉘앙스와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든 플랫폼이 캐치 후인데 이 뉘앙스가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지텍이 만든 이 플랫폼 삼성전자에서 채택을 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린 미리 이 기업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 놓았다가 한 번 정도 거래량이 훅 들어와 주면서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급격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저는 뭐 가볍게 15%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거래량 들어와 주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상승을 시작할 때 거래량이 한번 올라가 주기 시작할 때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말한 그 슬로건 Anytime, Anywhere with Voice AI 스피커 하만을 인수하면서 AI 스피커를 이제 정말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개발에 들어가고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오면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어떤 기술이 각광받기 시작하냐 바로 결제를 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죠. 내가 이 스마트폰이나 가전기기들을 통해서 나인지를 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에 반응을 해야 하는데 내 목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고 내 친구 목소리에도 반응하고 우리 어머니 목소리에도 반응하고 지나가던 아저씨 목소리에도 반응하고 이러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 목소리에만 반응을 해야지 이 스마트폰이 작동을 하는데 그냥 나는 부르지도 않은데 그냥 길을 걷고 있었고 난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옆에 뭐 아저씨가 떠든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불편함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알아듣고 내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만 응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까지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결제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내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결제가 된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기술이 발전을 하면 목소리만으로도 자 빅스비 카드 결제할게 하면은 빅스비가 카드 결제하면서 단말기에 대면 삼성페이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게끔 현재는 지문 인식을 해야지만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끔 인증이 돼서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제 목소리만으로 가능해질 거라는 겁니다. 어떤 기술을 통해서 화자 음성 인식이 아니라 화자 인증 말 그대로 음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인식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과 아무 목소리나 그냥 인식을 하는 것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목소리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지금 지문 인식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저도 이제 뭐 삼성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갤럭시 S8 플러스라는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지문을 통해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휴대폰들 뭐 홍채라든지 지문 인식을 통해서 결제가 되는 휴대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뭐 최신 휴대폰은 지문 인식 기능이 거의 다 지금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제할 때 삼성페이라든지 뭐 다른 여타 결제들도 지문 인식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문 인식으로는 내 지문인지는 인식을 했으니까 아는데 음성은 내 목소리인지를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목소리인지를 알아먹는 화자 인증 기술 플랫폼을 누가 가지고 있다? 바로 브리지텍 기업이 이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어느 기업과 함께 개발을 했냐면 세계 최고 화자 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고 있는 뉘앙스와 함께 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이제는 AI 스피커를 내놓고 빅스비 하나로 통합을 시키겠다. 빅스비를 통해서 이제는 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언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현재 노트8이 아직 판매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다음 모델에서는 화자 인증을 통해서 결제가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은 삼성전자 뭐라고 했습니까? Anywhere, Anytime, Anywhere with Voice 강조를 하고 있죠.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 대단하죠. 대기업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제가 신들의 전쟁 시즌2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곧 있으면 갤럭시 S8 이후에 갤럭시 노트8이 이제 개봉이 될 것이고 애플 그리고 애플에서 나오는 아이폰 8
스마트폰 역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직 LG전자는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에 비견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아직까지는 양대 산맥으로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주름 잡고 있지 않나, 세계 시장을. 이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노트8과 아이폰 8이 동시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경쟁이 치열하고 테마를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불과 저번 달 신드레 전쟁 2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갤럭시 S8과 아이폰 8 관련주인 이 대기업들의 관련주 BH라든지 해성옵틱스, 옵트론텍, LG이노텍, 듀얼 카메라다, FP10이다. 이 대기업들이 한번 출렁이기 시작하면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고 있는 뉘앙스와 함께 만든 이 캐치후라는 플랫폼. 한번 이제 탄력받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리지텍의 차트인데 이게 좋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나?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위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요 정도 부근에서 어느 정도 급등을 보여주면서 밑에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그 앞에 거래량이 더 쭉 앞에 이제 급등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줬는데, 저 정도 거래량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가 왜 안정적이고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하냐면, 이동평균선을 한번 뚫고 올라갔다 떨어졌고 거래량이 3개월 이상 계속 죽어 있다가 주가가 하락하다가 한번 주가가 반등을 주면서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매수 타이밍은 아니지만 앞으로 매수 타이밍을 줄 종목이라는 신호탄을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거래량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입니다. 왜냐? AI 스피커가 이제 출시되는 시기도 임박했고 현재 주가 거래량이 급등하는 시기도 임박했기 때문에 신호탄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목을 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공략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저 이전 앞에 이제 그 주가 급등했던 차트 지금 앞쪽에서 주가 급등했던 시기를 보시면 저런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지금 주가 흘러내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히 막 좋다고 따라 들어갔다가 저런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슈가 죽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지속적인 주가 하락을 이어오다가, 그러다가 거래량이 한번 터져줬을 때, 그리고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심을 보고 지켜보시다가 저점 공략을 통해서 현재 최근에 저점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 조만간 급등을 보여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브리지텍이라는 종목 굉장히 이제 눈여겨보셨을 텐데, 이 종목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고 AI 스피커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주목을 받을지,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녹아들어 있는지 여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뭐 그동안 혼자 사는 분들 이제 겁내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 상담원분들이 있죠. 상담원분들이 전화를 받으면 고충들이 상당하신데 상담원분들한테 뭐 오늘 날씨가 어떠냐, 그런 상담을 받으려고 있는 분들이 아닌데 오늘 날씨가 어떠냐, 사는 얘기를 막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실제로 참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현재 나아가고 있는 우리 실생활에 녹아들고 있는 사회가 현재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실제로 뭐 상담원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AI가 빈자리를 채워줄 것입니다. 혼자 스스로 학습하고 감정이 있는 AI가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고, 관련 종목이 날아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화자 인증은 중요합니다. 제가 삼성전자 이 대기업과 관련해서 묶인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은 LG전자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LG전자에서 뭐라고 했냐?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까지 스마트홈 분야의 투자 규모를 2배로 확장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50% 이상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LG전자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LG전자에 묶인 스마트 스피커 관련 종목은 뭐가 있는지 눈여겨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LG전자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LG전자가 현재 한번 눌러준 이후에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미치고 있는 파급력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주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눌러준 이후에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이 LG전자. 금일 그 대북 리스크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에 떨어질 때 잡아줘야 안정적으로 종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오히려 쉬지 않고 날아가면 잡을 수가 없거든요. LG전자와 관련된 업종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무료 강의 방송에서 삼성전자 관련 종목뿐만이 아니라 LG전자에 묶인 종목은 무엇인지 단기적으로 공략할 만한 당장 내가 짚어가지고 공략을 통해서 수익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는지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강의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가격 전략과 함께 종목을 한번 LG전자와 관련된 종목은 무엇이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의 이창대 전문가였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다른 테마로서 또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창대 전문가님의 스크린 노트 보고 왔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인공지능이 없이는 생활이 쉽지 않은 날들이 점차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스마트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주로는 브리지텍, 뉘앙스, 삼성전자, LG 또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이어가신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주제로 또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LG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 놓아야 하는지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리지텍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라고? 가격 전략도 아니고 지금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단타장인이라는 필명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걸 기다리라는 말을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이게 의아해하실 수가 있는데 항상 단타라는 것이 어떤 매매냐면은 관심 종목에 앞으로 올라갈 만한 테마의 종목들을 편입을 시켜놓고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냥꾼이 덫을 놓고 기다리듯이 관련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 놓았다가 장이 시작되면 관심 종목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다가 이놈이 한번 오늘 꿈틀대는구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보면 잽싸게 클릭을 해서 거래량 파악하고 이슈가 있는지 파악하면 역시나 덫을 놓고 기다렸더니 기회가 포착되고 이때 바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 내는 것. 이게 바로 단기 매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매매법인데 이런 매매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중장기 매매, 오래 기다리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중장기 매매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가져가다가 돌바락제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중장기라는 것이 한번 올라가다가 눌러주더라도 더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중장기로 가져가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해서 올라갈 만한 자리를 줄 때 계속해서 눈여겨보다가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을 눈여겨보다 이제 한번 꿈틀대는데 이제야 발동 거는데 싶을 때 매수를 들어가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수익을 내고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그 부근에서 바로 매도를 하고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예측이 틀려서
잠깐 이제 눌러준다든지 떨어진다 하면 예측이 틀린 겁니다. 그것은. 보통 이제 종목을 들어갔을 때 좋은 종목이니까 끌고 가야지. 이런 것은 벌써 예측이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는 비겁한 짓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손절가를 터치하고 내 예측 범위를 벗어나면 손절을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재진입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매매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 장도 전략 세워봐야겠죠?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오늘 그 장에서 보셨듯이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는 아직 월요일까지는 추이를 지켜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는 바로 지금 단기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면 가격 전략까지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 다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